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500원을 넘어선 환율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무섭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늦지 않게 누구보다 빠르게 재테크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계획들 안전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동산 재테크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2부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편안하시죠? 자, 지금 국제적으로 조금 전쟁 때문에 아주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투자만큼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동산. 오히려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발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도 보면 채권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뭐 금융자산들 다른 일반적인 여타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어디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 거래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또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유예가 끝나고 나면 매물이 또 잠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대체 투자처를 찾으실 텐데 그 대체 투자처를 조금 더 발빠르게 알고 빨리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찾으시기 바라겠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희 자녀가 내년 초반쯤에 결혼을 하는데요. 네. 그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에 두 군데를 저한테 찍어주면서 네.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받아봤으면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어디를 찍으셨던가요? 네, 양천구 신정동에요. 신정 현대 6차 아파트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양천구 신월동 신한 약수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이 근처신가 봐요. 직장이 종로하고 광화문이에요. 종로 광화문인데 양천구 쪽에서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격대도 그렇고 아, 또 아이들이 또 그쪽이 양천구라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좀 알아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 7억 초반까지 그래서 이제 금액에 맞춰서 또 목동이라는 그 학군까지 좀 생각해서 보신 지역이 네네. 신혼집으로 양천구에서 신정 현대 6차 아파트 그리고 신한 약수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자녀분의 집을 구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부탁만 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왜 직접 전화 안 하고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서 통화가 네네. 어려우신가 보다, 그죠? 네. 네. 그럼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죠? 뭐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혼집을 구하시는데 지금 아파트를 이제 우리 자녀분께서 알아보신 게 우리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신월동이죠? 예, 신정동. 네, 신월동에 신정현대. 네네 신정동 신정동, 신정현대 6차 아파트. 신정현대 6차요. 네, 그리고 이제 약수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신정 뉴타운 쪽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롯데캐슬, 아델리체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재개발, 재건축, 네, 재건축으로 지금 아파트가 다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신정 뉴타운이죠. 그게 이제 약수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신정 현대 6차 아파트입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드님께서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을 보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가격도 보고요. 네. 그 신정 현대 6차 같은 경우는 거기 서부 트럭 터미널 네네. 거기 개발 그런 것도 고려한 것 같아요. 네, 터미널 개발 때문에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약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다 바뀌게 되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 또 약수 아파트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보니까 네.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거예요. 자, 단독 네, 네. 지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이 두 아파트 간에는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약수 아파트 손을 들어드릴게요.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정 현대 6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연식이 아무래도 네, 연식도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아마 리모델링 정도는 되지 재건축은 힘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때는 언제냐 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 상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약수 아파트가 훨씬 좋은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실거주하기에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네. 또 실거주 측면에서 보면 약수 아파트가 좋나요? 아니면 신정 현대 6차가 좋나요? 신정 현대 6차. 그렇죠. 그래서 네. 아파트를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신정 현대 6차 아파트로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네네.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젊으시잖아요. 이제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이제 결혼식을 하시잖아요. 네. 결혼하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재건축, 내가 조금 몸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실거주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드님 그리고 이제 며느님 되시는 거죠? 아드님이고? 네네. 네네네. 지금 이제 신영동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5호선을 타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로 쪽으로. 네. 네. 그럼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은 그냥 감수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감수하려고요. 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어떤 직장 가까운 위치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아파트 중에서는 투자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약수 아파트, 신한 약수 아파트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거주만 만족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신정 현대 6차 아파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투자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약수 아파트를 네.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금액대에 다른 아파트 또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아파트들도 소개를 해주는 게 맞겠죠.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직장 가까운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직장 가까운 위치에. 자, 우리 그 신정동 일대가 조금 약점이 뭐냐면 항상 그 비행기 소음 있죠. 네네네. 네, 그거 좀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만약에 종로 인근으로 해서 광화문 인근으로 해서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30분 이내고 아파트 가격이 금액대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6억대, 7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투자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나중에 재건축까지 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나을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주변에서
왼쪽으로 마포구도 있고요. 그 마포구 옆에 또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동대문구가 있어요. 여기 지역의 아파트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두 군데 중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내가 출퇴근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살기에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다고 하면 이런 아파트들로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왼쪽으로 가서 우리가 서대문구 쪽에 가면 우리 가젤 뉴타운 있죠? 가자동 쪽에. 여기 보시면 요 인근으로 해서 가젤 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DMC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DMC 한양 아파트. 요 DMC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재건축 대상이고 요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인데 아마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한 약수 아파트처럼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면 이 성산동 일대에 우리 성산시형 아파트 아시죠? 네. 성산시형 아파트는 아주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10평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거의 뭐 14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네. 네네. 근데 DMC 한양 아파트가 요 성산시형 아파트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여기 20평대입니다. 25평. 자, 25평이 성산시형 아파트 작은 평수들하고 가격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산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상승하다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DMC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대지 지분 평수도 비슷하고 사업성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젤 뉴타운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가격이 비슷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 선점을 해가지고 좀 거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DMC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종로로 출퇴근하기도 좋고 광화문 쪽으로. 버스 타면 한 번에 가요. 한 30분이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아까 그 동대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대문구에 보시면 여기 답신리 쪽에 여기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5호선 답신리역 있죠? 답신리역까지 한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동서울 한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동서울 한양 아파트 종로 광화문 들어가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들어가요. 가깝죠? 네. 네, 가깝고 여기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8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도 대지 지분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진단 한번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해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30평대가 6에서 7억 정도 할 거예요. 훨씬 더 평수도 크죠. 네. 넓고. 그래서 요 아파트들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자녀분께서는 본인의 자금이 있으시고 대출을 받아서 아마 실거주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네, 대출을 한 맞아요. 얼마 정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도 한 4억 가까이는. 그렇게 4억 가까이 정도 대출을 일으키면 한 200만 원은 원리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 부분은 다 감수를 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미 지어졌는 거잖아요. 다 지어졌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부시고 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을 많이 법니다. 네. 그게 바로 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만약에 4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7억대, 6에서 7억대 아파트를 찾으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 자금이 지금 한 3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이 3억을 가지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1억 정도는 내가 직장 있죠, 직장. 네. 직장 근처에서 월세나 반전세 있죠. 네. 반전세로 우리 그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드리고 보증금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그죠? 요런데 직장 가까운 데 거주하세요. 내가 내 자산 가치도 내 몸의 가치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출퇴근하는 시간 아껴가지고 네. 직장 가까운데 거기서 거주를 하세요. 거주를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를 가지고 돈을 많이 굴려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2억을 보증금으로 3억에서 1억을 보증금으로 활용을 하고 2억이 남죠. 네. 그죠? 그러면 이 2억 남는 걸 가지고 우리 지금 제가
여기 동서울 한양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 보면 여기 지역에 여기 지금 모아타운 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여기 재개발에 2억으로 해서 갭 투자를 하나 해두세요. 갭 투자. 전세 끼고요. 전세 끼고 하나 사두세요. 우리 아드님 명의로 해서. 아니면 우리 따님 그 며느님 명의로 해서 여기에 하나 사두시면 얘가 사업성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빌라를 한 4에서 5억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2억 들여가지고. 네. 요거 하나 사면 여기다가 분담금 들어갈 거예요. 분담금이 한 8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8억 정도. 네. 자, 그러면 분담금 8억 정도 들어가면 얼마짜리 내 투자금 얼마예요? 12에서 1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얼마짜리 아파트냐? 20억짜리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만 못해도 8억, 9억은 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아파트 8억, 9억 올라가려면 이런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차라리 재개발에 투자해가지고 이런 돈을 버시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2억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꼭 동대문이 아니더라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2개를 투자해 두세요. 아드님 명의 하나, 따님 명의, 며느님 명의 하나. 이렇게 2개를 해두면 2개 다 혼인신고하고 10년 뒤에 매매할 때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둘 다. 네. 그런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돈을 2배로 더 벌 수 있는데.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똑같이 10년 전에 있잖아요. 10년 전에 서울에 변두리에 잘 안 오는 데 있죠. 잘 안 오르는데 요런데 네.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하고 서울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중심지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투자금은 오히려 아파트가 더 들었어요. 실거주한다고 들어갔는데 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돈 버는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별로 안 올라요. 1, 2억 정도, 3, 4억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핵심 입지에 있는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게 부자 될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남들 사는 대로만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아들아, 그러면 우리 그 박성재 TV 보니까 양승국 소장이라고 있는데 그 소장이 찍어주는 아파트가 네가 찾았던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동서울 한양이나 아니면 DMC 한양. 한양이 좋네요. 서울이잖아요. 한양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거주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네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면 10년 뒤를 생각해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싶다면 차라리 나 사는 거는 직장 근처, 광화문 근처, 종로 근처에서 전세나 월세로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살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잘 투자를 해가 각각 명의로 투자를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10억씩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또 어디 가서 잘못 또 빌라 하나 잘못 또 사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고를 때는 한 번 더 제대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오시든지 아니면 세미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진짜 그런 위치가 어딘지 찾으셔가지고 그런 물건에다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셨던 아파트 2개 중에서는 약수 아파트에 손을 들어드렸지만 아파트를 꼭 고집하신다면 2군데 정도 선택지를 더 드렸어요. 서대문 마포 쪽에 하나 그리고 동대문 쪽에 하나 잘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 더 거주의 편의성보다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둔다 하신다면 월세 거주 그리고 추가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하는 것까지 조언을 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현명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25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딸이 20대 후반입니다. 직장은 선정능인데 현금 1억 5천만 원과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해서 석촌이나 잠실 일대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알아보면 더 좋을까요? 라고 이 두 지역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실, 석촌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이제 사연이 20대 후반의 따님이시고 직장은 선정릉, 강남이네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억 5천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고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좀 받으셨든지 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시고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석촌이나 잠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일단 위치 선정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능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9호선입니다. 9호선의 선정능력이 여기가 이제 직장이 되겠고 직장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잠실이나 아니면 이제 석촌이나 이런 쪽에 이 동네 쪽에 9호선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요 지역에 이제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박 하나 굴리는 거하고 콩알 하나 굴리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한 바퀴 굴러갈 때 수박은 크게 굴러가는데 많이 먼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콩알은 한 바퀴 굴러봤자 조그만 거리밖에 못 걸어가요. 자,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해놓으면 이렇게 굴러는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더 큰 바퀴를 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많이 버는 방법인데, 자, 그렇게 하면 콩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콩알밖에 인생밖에 못 사느냐? 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바꿔주는 게 뻥튀기거든요. 이 뻥튀기를 이용하면 이 쌀알이 더 튀겨가지고 더 큰 티밥이 되고, 그 티밥이 또 더 튀기면 또 더 큰 수박까지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마련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요, 그죠? 아파트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고 다른 지역이나 막 지역을 넓혀가지고 내가 직장에 출퇴근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저기 양주 옥정이나 뭐 아니면 뭐 파주나 이런 데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을 잘 투자해서 이 빌라 1억 5천 자금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이 빌라 잘 활용만 하시더라도 이 지역이 서울의 어떤 지역입니까? 핵심지 중에 핵심지죠. 잠실 얼마나 좋아요. 석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지역에 잘 내 집을 마련해 놓으신다 하더라도 해놓으시면 여기가 만약에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간 아직 10년, 20년 보내면 여기가 재개발 안 되겠어요? 노후주택들밖에 없는데 30년 이상 된 주택들만 여기 질비하게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때 되면 여기 개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시적인 측면에서도 무조건 개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개발하려고 보니까 주변 지역이 다 이제 완전 여기 부동산 시장이 이쪽으로 다 몰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야.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재개발이 안 된다 해도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제대로 집을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 방송만 보시고 이제 현장 임장은 안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여기 잠실동에 우리 1억 5천 가지고 내가 실거주 생애 최초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 대출 받으면요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 원대, 3억 5천대 뭐 이런 빌라를 사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잘 지어진 거, 감정평가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오래된 주택들 만약에 3억 5천 낮은 가격에 찾아가지고 해봤자 감정평가 해봤자 금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5천으로 이게 실거주 못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내가 자본 1억 5천 가지고 투자할 수, 뭐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 못 찾아요. 못 찾아. 없어요. 삼전동도 없어요. 다만 이제 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석촌동 말씀하셨습니다. 석촌동 좋아요. 뭐 잠실 바로 옆에, 삼전 바로 옆이, 바로 옆이 석촌동 아닙니까? 이 석촌동 굉장히 좋죠. 이런 지역에 거주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삼전동 하단 부분 지금 도심복합개발 사업 한다고 뭐 주민 설명회 마치고 막 했고요, 그죠? 삼전역 아래에 저 잠실 본동 아래쪽에 여기 지하 그 지구단위 계획구이 피해가지고 이 일대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또 SH 공모해가지고 또 선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으로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바로 옆이 석촌동인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 잘 찾아보고 또 상가 잘 찾아보고 그 제외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만약에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옆에 송파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송파동 하단이 좋습니다. 하단. 상단은 상가가 너무 많아요. 하단 쪽에 여기 잘 보시고 송파한양 아파트 1차 아파트 있잖아요. 이 지역 재건축하죠. 그리고 주변에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살기 기반 시설 여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석촌이나 아니면 송파동이나 이런 지역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 잘 찾으셔가지고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십시오. 꼭 하시면 10년 뒤에 이 방송 보시고 다시 전화하실 거예요. 자, 이만큼 벌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아파트 어느 좋은 아파트 잠실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질문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남들 1억 5천 가지고 한 1억 5천 벌 때 내가 뻥튀기 티밥 치킨다 그랬죠. 3억, 5억, 10억씩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있잖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자양동 어디 뭐 합정동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내가 지방의 아파트 아니면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하셨던 분들, 그 사셨던 분들은 지금 엉엉 울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소액을 가지고 5년 전에 뭐 자양동이나 아니면 용산에 어디 뭐 원효로나 효창공원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지금 헤헤 그리고 웃고 계시면서 지금 어디다 하나 더 요거 팔아가지고 더 또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 투자할지 이거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불과 5년이었습니다. 5년. 앞으로 5년 후에도 또 마찬가지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 잘 투자해가지고 이 재개발의 바람이 들불처럼 불면서 내가 지금은 비록 1억 5천 가지고 1억 5천 정도 더 대출 받아가지고 3억 정도의 3억 초반대에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이 만약에 재개발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게 똑같아요. 재개발은 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핵심 입지들은 피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요. 그 피가 많이 붙어서 7억, 10억에 내가 매도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로 또 갈아타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성공적인 진짜 실거주 제가 응원합니다.
대출 잘 받으셔가지고 생애 대출 잘 받으셔서 여기에 또 제가 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부동산 사장님을 굉장히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많이 다져놓으시고 제가 꼭 입주를 하고 싶은데 여기 괜찮은 빌라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잘 찾아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약을 하기 전에는요, 꼭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지 요거 한번 판단하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가계약금 넣기 전에 꼭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집을 사서 들어가도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꼭 계약을 하십시오. 자, 그것까지만 하신다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시간 날 때 이렇게 임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재개발은 또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재개발에 관한 공부, 내가 혼자 어디 가서 물건을 찾았을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으면서 꼭 세미나에도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찬성 의견 드리니까 꼭 실주하세요. 네, 송파 쪽으로 아마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함께 됐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돈이 많지는 않고요. 네.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네.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아파트 나이가 있어서 아파트 그냥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뭐 차익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 그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할 만한 데가 있나? 네, 그것 좀 상담해 보려고. 네, 거주하시는 집은 있고 그러니까 여유자금 한 1억, 2억 사이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월세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좀 가격이 네. 오를 만한 곳을 찾고 계세요? 예, 예. 어떤 거 둘 중에? 월세도 받고 가격도 오르고? 아, 근데 이제 월세 받으면은 오피스텔이 어쩐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세 받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예. 좀 차익을 기대하고 다른 투자를 하느냐 이게 고민이 되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월세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례가 되지 않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7학년 5반이요. 아, 7학년 5반이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월세를 고민을 하실 때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시청자분 지금 목소리도 들어보면 제가 딱 느끼는 거지만 되게 정정하세요. 그래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예. 옛날에 이제 80세 시대 때는 75가지만 투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은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워낙 이렇게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좀 더 해놔도 돼요. 80세까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어떤 우리가 뭐 월세를 보고 목적으로 수익형으로 해서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를 해두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역에 이렇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서울에도. 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다 보니까 나는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지역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소액이라도 향후 5년 이내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세도 좋긴 하지만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월세 제대로 나는 거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서울에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도 이게 잘 안 팔려요. 아예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나중에 상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한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엄마 이런 거 왜 했어? 그러고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내가 지금 투자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나중에 애들한테 떵떵거리면서 그런 투자 물건들 해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잘 되면 되게 좋잖아요. 네. 자녀분들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런 의미에서 지역으로. 제가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나 뭐 아니면 빌라나 있으시죠? 네. 그럼 1주택이세요?
네, 1주택. 아, 1주택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어보자고요. 1주택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1주택 어디서 거주하고 계세요? 반포? 아, 창동이요. 네? 창동. 네. 저기 위에 창동 바로 역 앞에. 창동역 앞에 아파트? 네, 예, 예. 네. 거기 살고 계시니까 아직도 1억 2억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강남 분들은 안 그렇거든. 내가 사는 곳 하나 터전 잘 잡아놓으니까 뭐 몇 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2, 3년만 있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만약에 1억, 2억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 3억이라도 올랐어. 그럼 내가 다시 회수하는 자금은 4억, 5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또 2, 3억, 2, 3년 뒤에 또 투자해. 그러면 또 그게 또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만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 다른 분들은 그냥 TV 좀 끄고 아니면 잠깐 소리 좀 줄여놓어. 우리 시청자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여기 서울에 지금 지하철이 하나 생겨요. 지하철이 생기는데 지하철 10호선이라 그래요. 이게 신안산선이라고 생겨요. 안산에서부터 우리 여기 여의도 있죠. 여의도. 국제금융도시잖아요. 이쪽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지하철이 여기 보면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천구를 거쳐서 이렇게 영등포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의도로 들어가거든요. 요 주변 있죠? 요 주변을 잘 살펴야 돼. 이게 언제 개통하냐면 2027년 12월에 개통이야, 개통.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1년하고 1년 한 9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죠? 듣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지하철이 생겨요. 그러면 지하철 주변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어져요? 많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지하철 네, 역 네. 가까운데 살고 싶어 하잖아. 어, 근데 그 지하철이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이렇게 연결해 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근데 거기가 돈이 모이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돈 모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돈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여의도라는 거예요.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로 돈을 모으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많이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안산선 주변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요 중에 대림동 있죠. 대림동. 서울에 영등포구 대림동 있어요. 네. 이 대림동에 보면 신안산선이 이렇게 시흥 IC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 생기느냐? 여기 대림 성모병원 있죠? 네. 대림 성모병원 바로 앞에 여기 생겨요. 여기 들어옵니다. 역, 지하철역, 대림 삼거리 역이라고 들어와요. 네. 요 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이 주변이 되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역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살기 좋잖아요. 그죠? 역 가까이 있고 직장으로 가기 좋고 여의도로 가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들이 이제 우리 여기다가 여기 완전 오래된 빌라촌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많고 30년 된 것들밖에 없어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살기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제 우리 여기 생기니까 여기 한번 아파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 한번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위에 좀 여가구도 먼데 대림 일동에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재개발. 그리고 나니까 요 옆에 집이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도 재개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동의서 걷고 있어요. 구청으로부터 관에서부터 동의서 받았어요. 여기 정식 동의서니까 여기에 받아가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재개발 해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해주려고 동의서 줬어요. 구청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또 여기 신대림 초등학교 앞에 여기도 지금 재개발 동의서가 또 나왔어요. 그새 나왔고 그 옆에 보면 건너편에 여기 신대방동 있죠. 신대방동 여기도 지금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을 해줬어요. 또 그새 사람들 동의서 걷어갖고 가니까. 그리고 요 아래쪽에 신대방 일동 주민센터 있는 지역 여기도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생기니까 주변으로 얼마나 좋아져요. 그죠? 네.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님만 좀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화면 보고 계실 테니까 여기 지하철역이 여기 들어온다고 여기 표시를 딱 해놨잖아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250m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250m 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재개발보다 더 좋은 재개발로 만들어줘요. 시청에서. 네. 자, 여기에 250m 안에 요 지역이 지금 영등포 자이른의 아파트 있는 요 뒤쪽 지역 여기가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50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몇 명 살고 있냐? 150명 정도 살아요.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150명은 여기 주민들이 갖고 가야 되겠죠? 내 집 하나 받아야 되니까 아파트를.
아파트 예. 지으면 여기에 150명이 살고 있는데 몇 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아파트 지으니까 한 800채 정도 나온대요. 800세대. 800세대 나오면 150명이 800개 중에 150명이 150개 갖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몇 개 남아요? 650세대 남잖아요. 네. 요거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우리 청약하는 사람들 있죠? 그 청약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당첨시켜줘요. 그러면 청약 있는 사람들이 돈을 줄 거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 짓는 사업에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분담금이 엄청 줄어들어요. 다른 데는 내가 아파트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받는다 그러면 한 8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해가지고 좋은 지역들은 아유 우리는 한 4억이나 3억이나 이 정도 들어가면 돼 해가지고 조금만 주더라도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싼 가격에 아파트 준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네. 그런 지역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다가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요.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 있죠. 작은 빌라. 네. 이런 빌라들이 전세를 끼고 사면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왜? 주변이 다 재개발하고 움직인다고 지금 동에서 다 나왔고 지하철 여기 들어오니까 역세권 재개발 다른 지역들보다 더 좋은 사업성을 가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명심하시고 여기를 하나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 알고 계세요? 여기 빌라 하나 사요. 있어. 아시겠죠? 예. 그러면요. 네네. 이 가구 되면은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막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그러면 세금 관계나 또 불리한 우리 창동의 아파트 얼마예요? 예? 창동의 아파트 얼마예요? 이건 뭐 한 8억에서 9억. 우리 시청자님은 세금 시세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빌라는 한 5개 더 사도 돼. 세금 안 그래요? 내요? 아, 전세 내놔도 그거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 네.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1주택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취득을 하면요. 취득세가 8.4% 많이 나와요. 네, 예. 5억짜리 사면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고. 그런데 요거를 주택수에 제외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 신축 빌라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그냥 한 500만 원만 내고 살 수 있어요. 신축 빌라. 네, 그러면 신축 이게 이제 재개발 투자하려고 재개발이 그러니까 안 제가 우리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님한테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다 흡수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제가 목요일 날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세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꼭 세미나를 좀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항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방송 돌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세미나에 꼭 와서 저한테 물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신안산선의 이 교통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전략을 일러드렸는데 신축 빌라를 사면 재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저희에게 반문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941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잠실 잠전초등학교 인근의 빌라와 반포 일동 빌라 이렇게 두 채를 계약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또 잠실이 지구 단위 구역이라는데 재개발에 문제는 없는 건지 5년 재당첨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 것 같긴 한데 결정하시기 전에는 점검 안 받아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잘된 투자였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네,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 빌라를 이제 두 채를 투자를 하신 거네요. 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아파트 이렇게 무거운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진짜 아파요. 저 어깨도 지금 벌써 아프거든요. 어깨 아파요. 자, 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종부세 뭐 공정시장가액 뭐 올린다 그러고 뭐 공시지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죠? 막 올라가니까 이제 세금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부담 안 되는데도 부담이 하나도 안 될 사람인데도 막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막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이 제일 안타까운데 우리 시청자분이 안타까울 수도 그렇게 안타까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가벼운 걸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투자를 지금 2개를 해두셔가지고 저는 그냥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혹시나 종부세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금 취득을 하신 게 신축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주택수 제외되는 거 잘 활용하시고 또 이 주택수 제외되는 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종부세 뭐 우리 주택수 카운팅에서 제외시켜주고 나중에 팔 때도 매매할 때도 중과 뭐 5월 9일 지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과 안 해줘요. 중과가 안 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일반 가세로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특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말 설명을 듣고 입지 잘 골랐고 다 했는데 이제 방송을 보시긴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를 물어보시냐면 지구 단위 구역 뭐 말씀하셨고 5년 재당첨에 안 걸리는지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계약하기 전에 한번 제대로 점검 한번 받으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좋으신데 일단은 하셨으니까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잠전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기 삼전역 인근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잠실 광역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잠전초 옆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중간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간에 광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이주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지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웬만하면 거기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이 광역으로 돼 있죠. 광역으로 돼 있는 거는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냐면 나중에 이제 동의서를 걷잖아요. 동의서를 걸어서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동의율을 일정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67% 2분의 1 이상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변경 신청하는 동의 요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딱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는 그냥 주민들께서 동의만 잘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반포동에 또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반포동 정말 좋은 지역이죠.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격 이제 다음 세대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잠전초등학교하고 반포일동에 지금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포동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둘 간의 5년이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섣부른 고민이세요. 자, 우리 옛날에 기나라 사람들 있죠. 중국에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막 무너질 것 같아서 막 걱정을 맨날 했거든요. 그걸 바로 기후라고 그럽니다. 기후.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기후라고 그래요. 그 기후를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 둘 다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당장 정비구역 지정된다고 해도요. 자, 5년 재당첨 생각을 하려면 관차하고 분양 신청이거든요. 분양 신청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5년 재당첨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마지막에 아파트 받을 거, 입주할 거, 살 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 하나는 매도하셔도 돼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피 많이 받고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지역에 또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더 또 오를 지역들, 뭐 강남에 또 여기도 역삼동이나 이런 데도 재개발 안 하겠어요?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먼저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건 매도하시고 잠실 매도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죠. 안쪽으로 또 주변에 또 그러면 반포동 그때 되면 또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투자를 해놓으신 것 같고요. 저라면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만약에 5년 재당첨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고민하실 부분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또 5년 재당첨에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아시잖아요. 이 세미나에 오시면 5년 재당첨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가시게 될 거예요.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투자 잘하셨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잠시 후에 일러드리는 무료 세미나에도 한 번쯤 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9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30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4억으로 부천 중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와 온수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 두 아파트 중에 향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거주를 나중에 생각하고 계시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반갑습니다. 자, 부천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리동 쪽에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실거주면 그냥 실거주 좋은 것에다가 이제 거주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거주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고민하실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파트 보고 이 아파트 깨끗하고 괜찮다, 주차하기 좋다 뭐 이러면 그런 아파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질문을 주신 요지는 그래도
조금 더 투자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 얘기시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 부천이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 실거주한다고 들어가셨던 분,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가격 예전에 낮았을 때 있잖아요. 가격 확 떨어져가지고 뭐 그때 2010년 뭐 11년 이럴 때도 그때 뭐 경기도의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의 중심지 아파트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서울의 중심지 아파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교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중동 여기 신중동역 위에 여기에 이제 레미안이 있죠. 레미안이 있고 우리 온수역 인근에 보면 우리 여기에 오리동 쪽에 온수역 여기 있네. 여기에 지금 이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그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만한 아파트. 둘 다 호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수역 인근에 여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그 기반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부천이 또 아니냐? 부천은 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바라볼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연식상 이 부천 전체가 일단은 어찌 보면 노후 계획 도시로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이 전체가 또 원래 기반 시설이 좋았는데 또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나게 되면 이 우리 레미안 아파트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둘 다 10년 지나면 가격은 지금보다는 좀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이미 신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개발 이익이 나한테 팔았던 매도자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어떤 아파트였죠?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개발을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최초 소유자가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만큼 많이 벌 가셨다는 거거든. 나는 그만큼 피를 주고 지금 산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레미안도 개발 이익은 시행사한테 다 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오르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자금이 4억이시고, 그죠? 4억이다라고 하고, 이제 실거주는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만이라도 이 4억을 가지고 서울에 넣어 놓으세요. 서울에 재개발이 돼서 많이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텀을 최소한 5년 정도는 두고 생각을 하십시오. 5년 정도 뒤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서울에 5년 뒤에 재개발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전에 상담자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반포동 이런 데 되게 좋습니다. 잠실 반포 이렇게 해놓으시다 그러잖아요. 핵심 입지. 이분은 이제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아파트를 팔아보니까 많이 원래 좋은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르더라.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 아파트가 안 된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데 미리 선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4억을 가지고 차라리 반포나 잠실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서울에 재개발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투자해 두시고 5년 뒤에 보십시오. 5년 뒤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 가격하고 빌라, 서울의 핵심지에 있는 빌라 가격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올라 있을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비슷했던 아파트 금액대, 예전에 비슷했던 서울의 중심지의 빌라 가격, 그때는 비슷했지만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상황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해답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거주하지 않을 그 실거주를 걱정해서 미리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이런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요일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목요일 1시에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상에서 뭐 여러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가 제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기술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세미나에 오시면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요건들 다 따지고 저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재개발이 돼서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재개발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할지 그런 지역들을 핵심 지역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전략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오셔서 이 정보를 받아가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